기운 가득한 오늘입니다. 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희망, 꿈, 새싹, 시작 이런 것들 말고요. 우리 인생에서 나의 봄은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또 올까요? 혹은 한 번 왔다 갔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생각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봄이다 하면 봄인 것이고요. 내 삶에서 이미 봄은 가고 가을이다 하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의 작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미움도 고움도 고마움도 슬픔도 기쁨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결론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행복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마음을 단단하게 여미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노사연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오늘은 세종시에서 활동하시는 안우정 시인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우정 시인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책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이제 퇴직하고 한 6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지인들과 열심히 산행도 하고 네, 또 여행도 하면서 네. 계절의 변화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음.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가슴 따뜻한 시를 쓰시는 안우정 시인님과 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가슴 따뜻한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부끄럽습니다. 시는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시라기보다는 그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을 좀 꺼내서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좀 적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웃에 사시는 초등학교 은사님께서 네, 제 노트를 보시고 그 지역 문학지인 백수문학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기용 회장님께서 세종시인협회 회원 가입 기회를 주셔서 네, 네, 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시인님의 시 속에는 그리움과 아름다움이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시인님의 고운 심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시 속의 주제가 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예, 저는 주로 제가 어렸을 때의 추억을 소재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애틋함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시인님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이곳 조치원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고 또 지금껏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제외하고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우리 이 조치원 예. 토박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남는 일들이 참 많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소소한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그런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참 작았어요. 네. 동네는 작았지만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숨바꼭질 하던 생각, 또 물고기 잡던 생각, 겨울이면 큰 논에 물을 대서 얼음을 얼려서 썰매 타던 생각, 또 복숭아 과수원에서 서리 해먹던 생각 등등이요. 저도 고향 하면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 그 시절 사신 분들 아마 거의 그렇죠. 비슷한 그런 감성을 그렇죠.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제일 생각나는 게 그 물가에서 놀던 그때 뭐 놀이터가 따로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물가에서 놀던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때 여름이면 물놀이하고 겨울이면 썰매 타고 예, 그랬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향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을 텐데 어디 철길 옆에 사셨나 봐요? 예, 동네 앞에 그 철길이 있었는데요. 그 철길에 전기기관차가 시커먼 연기를 토하면서 기적 소리 울리면서 그 지나가는 소리, 또 여름이면 초가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 또 흐릿한 호롱불과 그 쿰쿰한 매주 뜨는 냄새, 또는 그 아이들의 악다구니 쓰는 소리 어느 하나 정겹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님의 시의 고향도 유년 시절의 그 추억이 많이 담겨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억하면 거의 뭐 유년 시절의 추억이죠. 네, 아무래도 성년이 된 다음에는 현실과 부딪히다 보니까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유년 시절의 추억만큼 감성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고향 하면 그리움이 먼저 앞서는데요. 왠지 모를 아픈 그리움들이 저는 뭉클거리더라고요. 고향과 추억은 많은 시인들의 어릴 적 만들어진 감성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를 쓰시면서 시인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예, 저는 아직도 그 저에 대한 시인이라는 호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신가 보죠? 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몸에 맞춰질 때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꽃과 자연을 표현한 시들이 참 많던데 느껴지는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꽃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남자들이 꽃을 좋아하는 시기가 되면 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나이 60 중반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꽃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견뎌 겨우 꽃을 피우고 나서 그 화려한 모습은 불과 열흘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생태 감수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예. 그 자연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의 감정이입을 할 줄 알고 그래서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생태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시인님은 생태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좀 현실을 떠나서 반듯한 아스팔트 길보다는 그 길 앞잡이 쫓던 흙길이 좋고요. 네. 콘크리트 아파트보다는 여름이면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개울과 또 별똥별 흐르던 그 깜깜한 하늘, 겨울이면 하얀 소옥이 쌓인 장독대가 놓인 마당이 있는 그런 초가집이 더욱 정감이 갑니다. 네. 자,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면 일부러 어딘가를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표의 그림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꽃은 다 예쁩니다만 딱히 더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꽃을 좋아합니다. 아, 분꽃. 예, 그 모습이 참 수수하고요. 네. 아마 마당에 있는 집이면 집집마다 몇 포기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오므라지고 그 꽃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정감이 있는 꽃입니다. 아, 그렇죠. 분꽃에 이렇게 까만 씨, 예. 딱딱한 거 그것도 이렇게 맺힐 때 이렇게 보면 그 참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 그걸 으깨서 이렇게 분도 바르고 그랬죠. 그랬죠, 얼굴에. 그렇죠. 예. 다시 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요즘 시는 많이 쓰셔요? 요즘은 많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게으른 탓이겠죠. 이것저것 또 간섭할 일도 많고 마음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원래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많이 안 쓰더라도 항상 펜만 잡으면 철철 넘치는 그런 시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동인 활동도 하고 계시죠? 예, 백수문학과 세종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예. 자, 백수문학회와 세종시인협회에서 활동하시는데 작품 발표도 많이 하시죠? 예,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주어진 만큼 발표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내 작품 수준도 높아지는 거고 많이 또 쓰게 되는 거니까. 예, 발표하고 이렇게 쓰여진 글을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예. 내가 그때 쓸 때는 감성이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예. 나중에 읽어보면 왠지 어색하고 조금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발표하기 전에 퇴고를 여러 번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실린 글을 보면은 부끄럽게 느낀 적이 좀 종종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 느끼시는 게 당연한 거죠. 최근에 백수문학회와 세종시인협회 활동 상황 좀 들려주세요. 예, 뭐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백수문학은 1956년 창간호 발행 이후에 예. 66년 만에 작년 11월 지령 100호를 발행하는 업적을 이루었고요. 예, 그렇죠. 세종시인협회는 동인시집 제호를 세종시향으로 제정하고 22년 제7집을 발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 6일부터 16일까지 금강 보행교에서 시화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시화전. 네. 저도 거기 한번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일이 있어서 지나다가 들려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작가들은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발표의 기회를 많이 갖는 것도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아직 시인이라는 것에 많이 수줍어하시는 듯합니다.
시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읽고 네.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데 네. 저는 아직 그 자기만족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시인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럴까요? 굉장히 좋거든. 아, 그러세요? 예. 아, 고맙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내가 예.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 정서가 저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시를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예. 예,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회장님하고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거의 비슷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글쎄 아마 예. 그럴지도 모르겠죠. 조만간 개인 시집 발간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아, 시집이라니요. 작품 수도 아직 책을 낸 만큼 되지 않고요. 다시 읽어보면 또 부끄러운 글이 많고 해서 시집 발간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명웅이 부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리 시인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특별히 선곡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노랫말이 사별을 앞둔 배우자와의 지난날에 대한 애틋함 또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이 서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명웅 가수의 그 감성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제 나이가 60대 중반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기보다는 그동안 맺어왔던 많은 인연들과 하나 둘 이렇게 헤어지는 날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공감이 갑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노래가 그 경연을 통해서 이명웅 씨가 불렀을 때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줬죠. 울면서 봤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노래라는 게 이렇게 주는 메아리가 또 다른 부분이 있구나. 예. 이런 속에서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참 잘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시인님 덕분에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시인님께서 아끼시는 자작시 한 편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부탁드렸는데 가능하겠죠? 제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숨은 글씨 찾기. 우리 숨은 글씨 찾기 할까? 그래 하자. 그 애와 나는 서로 멀찍이 돌아앉았다. 뭐라고 쓸까? 생각할수록 가슴만 두근두근. 결국 마음속 하고 싶은 말 대신 바보라 깊게 쓰고 고운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쓴 글자를 찾았다. 좋아해. 그 애가 쓴 글자를 찾는 순간 나는 그 애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애는 내가 쓴 글자를 찾고는 몰라 바보야 하면서 뛰어간다. 나는 왜 내 마음을 쓰지 못했을까? 뛰어가는 그 애의 머리 위로 파란 하늘에 코스모스 붉게 피었다. 오늘도 교정에는 코스모스 피고 문득 돌아보니 저만치 초로의 여인이 파란 하늘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 참 좋습니다. 시 속에 그 동화 같은 그림이 그려져요. 읽을 때. 예. 저런 그림은 이야기책이나 나올 법한 그런 그림인데요. 감사합니다. 시를 들으면서 저는 그림을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사연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쓴 글은 아니고요. 네. 그 어렸을 때 누구나 그런 비슷한 느낌의 추억 하나쯤은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 추억을 좀 이렇게 옷을 입혀서 글을 썼다고 할까요? 예, 가슴 두근두근했던 그 설레임과 순수했던 추억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참 너무 시가 현실감 있게 가슴을 이렇게 좀 울림을 줍니다. 예. 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잘 쓰든 못 쓰든 이렇게 읽었을 때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을 때 듣는 독자가 예. 작은 감동이나 작은 어떤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그게 좋은 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글을 쓰면서 어려운 시어라든가 네. 뭐 그 어려운 수사 같은 것은 잘 알지도 못하고요. 또 그런 말을 쓴다기보다는 좀 감정을 제대로 독자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노력도 하고요. 네. 지금 읽어주신 시를 봐도 충분히 잘 쓰시고 계시고요. 자신감을 더
배가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로 시 쓰시는 일 말고 하시는 활동이 있으시지요? 보면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죠. 네. 산악회에서 조그만 역할도 맡고 있고요. 동창회 임원으로서 이제 친구들의 추억 쌓기 활동을 좀 기획하고 추진하고 네. 소소한 또 여러 모임에서 그 회의 모임과 정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참 여러 방면에서 수고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군요. 산행도 자주 하시죠? 예, 자주 하는 편입니다. 매주 뭐 산행 또는 여행을 이렇게 주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주선해 주시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산속에서 힐링을 많이 하시겠어요. 예. 네. 산행을 하며 건강을 다지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만 지난주에는 어디로 산행을 다녀오셨는지요? 예, 합천에 있는 황매산에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철쭉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 황매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쭉하면 네, 지리산 바래봉, 또 소백산, 황매산 이렇게 3대 철쭉 군락지라고 지금 일컫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황매산 철쭉이 가장 아름다운 철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화 시기가 상당히 열흘 이상 앞당겨지는 바람에 네. 냉해도 많이 입고 해서 제대로 된 그 철쭉을 보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금년에 꽃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지. 예, 금년은 아주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저도 황매산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했는데 언젠가 처음에 갔을 때 진짜 멋있는 풍경을 봤어요. 예, 저도 갈 때마다 참 아름다운 철쭉을 보고 왔거든요. 네. 하여튼 그건 자연의 이치라서 또 우리가 가는 일정에 딱 안 맞춰지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예. 그래도 산에 가서 철쭉을 못 봤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만큼 갔다 왔다 하면 오며 가며 또 산 속에서 많이 느낀 것도 있고 또 가지고 온 것도 담아온 것도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 산행을 시작하실 때가 언제였나요? 한 15년 전쯤 되나요? 강진에 있는 덕룡산을 처음으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산행을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한 편이죠. 직장 생활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네. 한 15년 정도 되는데 등산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이력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취업할 때. 예, 그렇죠. 예, 거기 취미란에 보면은 뭐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등산, 독서, 맞습니다. 예, 낚시 뭐 이렇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요즘은 그 자기 소개서인가요? 네. 네, 뭐 그런 개념인데 사실 뭐 등산이라고는 하지도 않고 산은 이렇게 바라만 보면서 등산이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오신 산이 무척 많으실 것 같은데 대충 몇 곳이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 하고요. 네. 한 15년 동안 다녔으니까 꽤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함께 등산하는 선배님들에게 비하면 조족지일이죠. 뭐. 그렇죠. 예. 진짜 선배님들 지금까지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 예.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젊은이들 못지않게 산행하시는 거 보면 참 부러워요. 70 중반이 넘고 80이 다 되신 그런 선배님들이 함께 이렇게 산행하시는 걸 보면 참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까지 산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하셔야지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봐서는 충분히 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산행이 있다면요? 뭐 역시 상징적인 산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도 설악산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은 그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경이로울 정도니까요. 그렇죠. 예. 저도 설악산 등산한 것 중에서 어디죠? 백담사? 예, 예. 백담사에서 오세암 거쳐서 마등령 넘어서 내설에까지 예.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 설악산 하면 그 생각만 납니다. 예. 진짜 긴 시간이었고 굉장히 힘든 산행이었는데 지금 나가니까 꽤 긴 코스가 있던데. 예. 산악회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아주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설악산 그런 경험도 있고 몇 번의 산행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탈출했던 곳이 몇 곳 있어요. 예. 이화령에서 출발했던 백두단길 중간에서 탈출도 했고 문경 주울산인가요? 거기서도 탈출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참 지금 우리 시인님은 그런 경험 없죠? 저도 그때 회장님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랬죠. 예예. 그 이화령 백화산에서 희양산까지 한 20km가 좀 남짓되는 그런 꽤 긴 산행이었어요. 네, 엄청 길었어요. 예. 그리고 저 주울산에서도 세제 일관문에서 네. 주울 주봉, 주울 영봉, 부봉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산행이었는데 회장님 아마 그때 그 꽃밭서들로 해가지고 이관문 쪽으로다가 탈출하지 않으셨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컨디션 관리 잘못한 채 체력만큼 하시는 거죠. 긴 거리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도 문제가 있었고 예,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예, 무리하는 것보다는 네. 예,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그래야 긴 산행 오래 하겠다 싶어서 예, 맞습니다. 창피한 거 무릅쓰고 그냥 탈출했습니다. 예. 산이 좋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뭐 산을 타시는 분들은 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산에 들어가면 내가 자연과 하나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산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또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산이 주는 묘미가 진짜 그건 것 같습니다. 저도 산림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숲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가는 사람도 있고 가끔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 전 학부모들 모시고 숲 생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흔한 풀 이름, 나무 이름을 너무 몰라요. 그 안타깝더라고요. 요즘은 그 스마트폰 인터넷 포털에 네. 스마트 렌즈가 있어서 네. 관심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검색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안타깝기도 하고. 예. 자, 더 많은 이야기는 노래 하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수희가 부릅니다. 애모.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경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향토 시인 안우정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들려주신 시의 여운인가요? 아직도 귓전에는 몰라 이 바보야 하고 뛰어간 여학생의 모습이 알싸한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시 속의 이야기지만요. 이렇게 시를 통해서 전해지는 독자와 시인 간의 교감이 있기에 시를 쓰는 거죠. 이왕 이야기하시는 김에 이런 감성을 담아 쓴 시를 얼른 시집으로 발표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야지요. 제가 지금 자꾸 독촉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바람이 시집 한 권 내는 것이 좀 바람입니다. 예. 자, 산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흘렀네요. 저는 숲이 주는 따스함과 품넓은 호젓함이 좋아서 산을 갑니다만 각자 산을 좋아하고 자주 찾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태어나기를 산 아래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산이 놀이터였고 삶의 터전이었죠. 네. 그래서 아마 산에 가면 좀 여유로움과 푸근함 그런 정서를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산도 많아요. 그래서 등산 인구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아무래도 국토의 70%가 산이다 보니까 산을 접하기도 쉽고 또 산을 가까이 생활하다 보니까 산에서 느끼는 감성은 다 대등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산도 많이 가셨죠? 아니요. 전문 산악인이 아니라 해외 산에는 많이 가지 못했고요. 여행 삼아서 갔던 중국의 황산, 태항산, 천문산 뭐 중국에 가면 오악이 있잖아요. 네네. 동악이 태산, 서악은 화산, 남악은 형산, 북악은 항산, 네. 중악이 숭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네. 그 오악 중에서 서악인 화산과 중악인 숭산 정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에 있는 산들 이름을 들으니까 저는 무협지에서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거기서 어느 산이 제일 멋있었는지? 예, 대부분 그 중국의 산들은 그 규모가 웅장하고 네. 그 신묘함이 선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더욱이 그 오랜 기록에 의한 역사를 가진 그런 산이기 때문에요. 산에를 다니다 보면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고 싶어집니다. 가보셔야죠. 예, 아무래도 저는 갈 기회가 없을 듯한데 시인님 이야기로 대리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다시 가고 싶은 산이 있으신가요? 기회가 되면 황산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황산이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멋있는 산이었군요. 예, 아주 제가 다녀본 산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산이 좋아서 찾는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요. 온전한 모습으로 후손에게 물러줘야 하는데 그런데 요즘 대형 산불로고 많은 숲이 소실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큽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 화재 원인이 실화에 의한 그 산불인 만큼 더욱더 산불 예방에 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산불이 나면 복구하는데 한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죠. 네. 자, 시인님의 그런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 하나 듣습니다. 양지연이 부릅니다. 아버지와 딸.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태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우리 엄마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이름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가던 날 눈시울을 붉히며 잘 살아라 하시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리 바빠도 얼굴 한 번 봅시다.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우리 사랑은 가슴에 안고서 방금 들은 노래 양지은이 불러준 아버지와 딸도 우리 시인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대화도 없고 좀 서먹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서로 사실 느끼는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변에 딸을 가진 아버지들을 이렇게 보면 아기자기하게 아주 감정 표현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노랫말도 보면 그 부녀지간의 정이 애틋하기도 하고, 특히 양지은 씨는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한 그 효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노랫말이 주는 그런 느낌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이것도 우리 시인님하고 같은 공감이 됩니다. 사실 참 아들은 그렇게 좀 멋이 없어요. 속으로는 정이 깊지만 표현들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나 봅니다. 예, 서로 표현이 잘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자, 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시를 쓰시면서 변화된 것이 있으신지요? 혹은 일상에서 또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가 말입니다. 예,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자꾸 글로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또 문득 느낌이 스쳐갈 때 메모하는 습관도 생기고요. 네, 그러시군요. 자, 여기서 잠시 시님의 시 한 편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미리 부탁드렸는데 하나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이 오봉산의 봄이 내리면은 지난번에 낭송 대회 때도 제가 좀 냈던 글인데요. 네. 제 좀 어렸을 때 그 감성이 그대로 좀 들어있는 글이 아닌가 싶어서 네.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네,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예. 오봉산에 봄이 내리면 한껏 올라선 4월의 햇살 아래 오봉산 구비마다 봄이 내리면 창백한 오솔길에도 진달래 곱게 물든다. 이 길은 우리 엄마 나무하러 다니던 길. 그 길 따라 세월은 오고 또 가는가. 수많은 시간 덧없이 쌓인 갈리패는 우리 엄마 땀 냄새 눅눅하고 한 움큼 추억은 발날에 부서진다. 고단한 몸 앉아 쉬던 양지 바른 언덕의 수줍은 할미꽃은 힘든 삶에 겨워 구부러진 우리 엄마 모습이련가. 오늘도 그 길에는 한 무리의 늙은이가 옛 기억을 토하며 어제를 이야기하고 훗날 젊은이의 입을 빌어 내일을 살 것이다. 진달래 꽃길에 우리 엄마 가고 그 발자국 따라 나도 걷는다. 머지않아 오봉산에도 뻐꾸기 울겠다. 야, 역시 참 이렇게 직접 읽어주시는데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들어도 풍경이 그려져요. 얼른 시집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자꾸 독촉을 해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조치원의 진산이 오봉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오봉산 이야기 좀 잠깐 들려주세요. 오봉산은 동쪽으로는 조치원 봉산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북쪽으로는 전동면의 송곡리 또 송정리, 네.
남쪽과 서쪽으로는 연서면의 고복리, 용암리, 쌍유리로 이어지는 해발 262m의 조치원 진산입니다. 산은 그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평평한 곳은 나무뿌리, 풀뿌리 캔에서 일구어서 식량을 생산하고 또 임산물을 채취해서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요. 특히 땔감을 조달해서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난방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터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조치원 아주 옛날 원주민들의 그 애환이 담긴 산이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시라는 것은 나도 열심히 써야겠지만 시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마음속 이야기, 생각들을 글로 쓴다는 것이 부담 없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씁니다. 시인님의 시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그 발가벗은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멋진 시어나 그 아름다운 수사는 잘 알지 못하고요. 문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아는 단어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안우정 시인님의 시를 읽으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할까요? 아마도 제가 그런 정서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등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직까지는 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네. 회장님의 권고를 듣고 보니까 네. 좀 열심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셔서 저도 사실 등단하고 나서는 한동안 글을 못 썼거든요. 예. 제 글을 내놓는 거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또 충분히 그게 이제 추억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자신감을 가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에 대한 애착이 깊을 때 좌고우연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아까 읽어주신 시를 봐도 그렇고 자격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 지금까지 과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회장님 응원을 듣고 네. 좀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를 많이 이렇게 접하고 같이 저거 하지만 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지 못했어, 그죠? 그 부분이 참 제가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좀 예. 많은 대화는 없었어요. 시에 예, 대한 예. 대화는. 오늘 안우정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이야기와 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시 많이 쓰셔서 시인님의 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들으며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주현미, 또 만났네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내 마음 언제 볼까 궁금했는데 또 만났네요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 언제쯤 말을 붙일까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그려만 봐도 보고 싶은 내 마음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또 만났네요. 당신과 헤어질 때면 자꾸만 아쉬워지네. 이게 바로 정이란 걸까.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어쩌다 눈길이 마주칠 때면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 언제쯤 말을 붙일까. 때가 되면은 사랑을 고백할 거야. 시 쓰는 일과 산행하는 일, 그거 말고 따로 좋아하는 일이 있으신지요? 예, 뭐 산행과 같은 맥락이지만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 지역의 음식도 경험을 하고요. 또 허리 수술을 2번씩 하다 보니까 무엇을 만든다든지 또 키우고 가꾼다든지 하는 일은 섣불리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문화예술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감히 제가 당부하고 싶다기보다는 주변에 우리 오픈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의 문학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향토 시인 안우정 시인님과 좋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참 행복합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두루두루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법정 스님은 봄이 되어 피어난 꽃을 어루만지며 참 고생 많았다, 애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것은 꽃을 피우기까지 견디어 왔을 고통과 아픔을 안쓰럽게 생각하신 건데요. 꽃에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김호중 고맙소를 들으며 저는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